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약적으로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원하시는 종목,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하신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493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0.72%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77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조금 전 시간대 2493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까지 한 7포인트밖에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팔던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 현재 465억 원대까지 늘어났고요. 기관은 1231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1899억 원. 개인은 오늘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80선에서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약보 합권을 넘어서서 이제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780.91포인트입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장 초반보다 많이 빠집니다. 장 초반에 787포인트였는데 778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이내 78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수급 주체 살펴볼 텐데 개인이 1118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팝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정반대의 수급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은 2원 90전 상승하면서 1089원 30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는 약세를 오랜만에 보여줍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짚어볼 텐데요. 차바이오텍, 현대로템, 삼성엔지니어링, AJ렌터카, 유비벨록스까지 5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줄기세포 관련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웬만한 줄기세포 관련주들 상한가 혹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소를 설립한 차바이오텍인데요. 핵심 기술을 다양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제2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배아줄기세포 연구 범위를 확대 키로 했고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이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바이오텍도 오늘도 지금 15%가 현재 시각에도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란에서 디젤 전동차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장중 한때 2만원 부근까지 19,95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철도청과 9,292억 7,520만원 규모의 대량 디젤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수주 소식입니다. 1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소식이 들어왔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7%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또 다른 계약도 추진 중에 있고 연내 계약 시 총 수주가 10조 원에 이르게 된다. 수주량이 2012년 13조 원 이후 최고치가 되는 셈으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AJ렌터카입니다. 매각설이 불거졌습니다. 매각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19,500원대까지 지금 급등을 한 바가 있는데 지분 매각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도 나온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인 AJ네트워크스는 AJ렌터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비벨록스 살펴보도록 하죠. 가상화폐 대금 결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성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장중한 때 12,500원대까지 급등하고요. 현재는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5.88%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활용하는 대금 결제 시스템 및 대금 결제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부분이 주요합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일까요? 신세계, 펄어비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파미셀, 화장품주 올라와 있습니다. 신세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수에 관련돼서는 대장주격인 신세계인데 29만 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했고요. 신고가 29만 6,500원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양호한 실적 등 여러 가지 기대감이 몰리면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주요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3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신세계 주가입니다.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은사막 모바일 버전은 내년 1월 출시 예정이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로 나오는 검은사막 자체가 워낙에 또 마니아층들도 있고 매출도 잘 나오는 추세여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20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펄어비스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삼성 M&A 관련주로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주식인데 29.89% 상한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997년 의료기기 업체 메디슨에서 분사한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한 이후에 삼성 M&A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파미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로 개발 중인 셀그램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임상 1상 승인 시험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주요하고요. 오늘 7,000원대까지 터치했다가 현재는 13%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화장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장품주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특히나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이 7%가 넘게 급등, 아모레지도 5%의 상승, 코스맥스도 3%대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 전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현재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008 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테마별로 해서 쭉 한번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그 차바이오텍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요즘에 그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아주 뜨겁죠. 그러면은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어떻게 맥을 잡으셔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나온 정보는 뭐 배아줄기세포 관련 어떤 규제 허용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급등을 연출했는데 제가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8월 6일이죠. 그날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 규제가 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줄기세포를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배아줄기세포 규제하고 이런 성체 줄기세포 규제하고는 과거에 풀렸던 것이 그만큼 효과가 더 컸었는데 시장에서 아직은 잘 몰랐던 그런 것뿐이고 그것이 이제 배아줄기세포의 규제 풀리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건데 우리 이제 차바이오텍 이거 보면은 배아줄기세포 관련주, 성체줄기세포 관련주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간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우리가 그 과거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뭐 신약 개발에서 많은 종목이 있었고 신약에 대해서 있었는데 지금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 자체는 과거의 어떤 신약보다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할 경우는 그거보다 엄청 많은 효과에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의 적용 분야도 엄청 그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규제로 인해서 질병 치료에 적극적으로 지금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현재 그 제약사들이 어떤 수익에 극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약사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뭐 이런 서로의 어떤 게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소비자로서는 어떤 그런 좋은 의료 서비스,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과거에 있던 그런 어떤 시소 게임, 뭐 과거 제약사, 병원, 아니면 신약 개발사, 뭐 줄기세포 이런 서로의 알력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을 서서히 정부가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런 규제 자체 하나하나에 풀리는 것이 우리 그 치료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전병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선천적으로 어떤 약으로도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배아줄기세포 어떤 유전자 가위라든가 새로운 치료를 향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치료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치료되지 않은 그 어떠한 병들도 줄기세포로 해서 치료되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도 이제 코아스템인데 요거는 앞에는 이제 배아줄기세포, 코아스템 같은 경우 성체줄기세포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성체줄기세포에서도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녹십자 셀을 중심으로 한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거, 메디포스트를 중심으로 한 골수에서 추출하는 거, 그리고 태반에서 추출하는 거, 그리고 지방, 배라든가 아니면 인체의 지방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치료 효과가 좋냐면은 현재 사람이 살면서 그 세포의 변이 그리고 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라든가 병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을 자가적으로 몸이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약을 줄기세포 치료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외부에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몸속에 투여하면서 죽어가는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줄기세포를 다시 외부로부터 투입을 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체 줄기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인공장기를 만든다든가 유전병 치료한다든가 이런 거에서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성체 줄기세포는 근본적으로 그런 질병 치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태고사이언스처럼 어떤 피부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화학약품을 넣었던 것을 자가 유래된 세포를 하면서 주름 개선 이런 것이 바로 치료되기 때문에 어떤 뭐 히알루론산이라든가 보톡스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자기의 유래된 줄기세포로 성형했을 때 엄청 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겉만 보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고 뭐 규제가 하나 풀린다고 해서 뭐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게임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줄기세포도 봐라. 그렇지만 정보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은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5G, 4차 혁명 나오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5G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되는 장비, 광 트랜스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오이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이솔루션도 이제 11월 달부터 바닥을 치고 서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초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가지 못했지만 단기 나름대로 급등을 해서
일정 정도 물량 부담을 갖고 조정을 거치고 한 보름 정도 후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요것도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셨다가 요번에 조정받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한번 포트에 담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ST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주도 아주 상승이 뜨겁죠. 그리고 가장 그 뜨거웠던 것이 바로 항암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ST팜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항암제로 우리가 분류했을 때 그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그 면역항암제, 그리고 3세대 표적항암제, 이렇게 우리가 항암제를 분류합니다. 근데 3세대 그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서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나는 게 올리고핵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차세대의 항생제, 항암제로 개발되는데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전 세계에서 800개 이상 이렇게 갖고 있고 신약이 20개 정도에 도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그런 회사의 원료를 공급하는 게 바로 이 ST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원료 API라는 것이 과거에 다른 그 일반 원료하고 틀리게끔 이런 신약 원료 API는 수익률이 30에서 40%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ST팜도 영업이익률이 38%까지 올라갔던 그런 게 있었고요. 최근에 봐서 주가도 이제 3개월 동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매수 타이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일단은 보시고요. 손절가는 굳이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뭐 조금 조정받는다면 더 추가 매수지 손절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다음에 보실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그 의료 장비, 최근 들어선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중에서도 의료 장비, 우리가 가장 그 나이 들고 노령되면서 가장 많이 들리는 게 당뇨병 아닙니까? 당뇨병 중에서도 우리가 자가 혈당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이센스가 개발한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이센스가 전 세계 한 1%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점유율. 그리고 국내에서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일 겁니다.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이 회사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해갖고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그런 새로운 고객사에게 신규 납입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공장이 완공이 될 경우에 또 2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 원가 절감 20% 절감, 이런 효과를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 자체도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 바이오텍부터 아이센스까지 5종목 설명해 주셨고요. 급등 나온 종목이 2종목이나 있네요, 지금. 자, 이제 매수 포착 신호 왔는데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서울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서울 반도체 오늘 좀 낙폭이 크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이 서울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LED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한 296억, 3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IT 부품주들이 4분기가 원래 비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서울 반도체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용 LED 사업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약간의 좀 작년 2분기를 감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자동차 LED 사업 매출액은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뭐 전체적인 실적이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LED 쪽에서의 독보적인 그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분명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베트남 LED 패키징 라인의 가동률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양 LED 중요 매출액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서울 반도체 LED 쪽, 특히 서울 반도체가 이 LED 사업을 독보적으로 20년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서울 반도체 LED 쪽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5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베트남 LED 라인 쪽에서 이 베트남 LED 라인이 이전을 하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분출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매수 가격 29,4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 반도체 매수가 29,400원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지난주까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금요일 급반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대로 이제 추세가 하락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종목 교체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만 일단 빠른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넷마블 게임즈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익절가를 이제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굳이 재매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매도를 안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최근에 이제 급반등하는 부분은 테라 M의 흥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라 M의 흥행으로 넷마블은 사상 첫 연매출 2조 원 기록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기존에는 리니지 2 레볼루션 효과로 3분기 5,8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매출이 1조 8천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조 원 이상의 달성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관점에서 좀 빠르게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테라M의 구글 플레이는 리니지 M에 이어서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라M은 앞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출시 당일 인기 순위 1위는 물론 한 6시간 만에 최고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상당히 초반에 좋은 호조를 이었고요. 물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런 흥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 대응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북미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시아 국가 대비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가 좀 적고요. 시장 성장률도 낮지만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맞춰서 봤을 때 북미 게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0만원 그리고 입절가는 17만 5천원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서 홀딩해가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이죠.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국내 대표 통신사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G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약주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면서 국내 성장주로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거든요. 그런 수급들이 5G 관련주로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5G의 중심에는 역시 통신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5G 망은 결국 통신사가 제공을 합니다. 4차 산업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에 있어서 5G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이 되면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번호 이동이 줄고 기존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SK텔레콤이 당연히 좀 유리합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향후 3D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 가능하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 26만 9천원이니까 현저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죠. 목표가는 28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25만원으로 좀 여유있게 전략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제가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RT캐스트입니다. RT캐스트는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성방송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방송 채널이 지금 보시면 요즘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방송 소프트웨어가 공급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신 제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CAS 소프트웨어가 유료 채널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RT캐스트의 주요 고객사 중에 KT를 들 수 있는데요. KT의 인공지능 기가지니가 판매가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올림픽 콘텐츠가 UHD로 제작이 될 텐데 UHD 콘텐츠가 의무 제작
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디캐스트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올해 7월 같은 경우 24억 규모의 그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 확대 이런 전책들도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600원 잡고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수급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지금은 눌리지만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신다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은행주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3% 정도 밀렸다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는데, 그때 밀렸던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죠. 확정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실현이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밀린 것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은행주에는 호재예요. 앞으로 예대 마진이 늘어날 가능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은행주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일단 금리 관련된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은행의 수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홀딩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기존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 M의 신서버죠. 블루디카 서버가 오픈이 됐습니다. 서버 개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한 10개 서버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예상한 서버의 최대 수만큼 오픈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오픈된 블루디카 1섭 같은 경우 지금 접속하려면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리니지 M에 대한 인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PC 리니지 같은 경우 한 10년 이상 장수한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한다면 PC 리니지 성과의 반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넷마블 게임즈 테라 M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구글 플레이 순위에서는 리니지 M이 테라 M에 밀렸던 순위를 다시 한번 되찾았죠. 그래서 여전히 구글 플레이 전체 매출 순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조정 후에 재반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고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기존에 말씀드렸던 전략은 목표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익절가는 4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1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목표가 50만 원, 익절가 42만 원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목표가 50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LG이노텍 16만 7,500원에 비중 30%. 오늘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지금 현 시각에도 6.5% 정도 지금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규환 부장님. 네, 일단 지난번 어떤 흐름 자체가 추세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갖고 계셨던 게 좀 그렇고요. 일단 LG노텍은 1차, 2차, 3차까지 상승을 일단 마무리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자체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폰 X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어떤 부품의 하자를 갖다가 인터플렉스냐 어디냐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루머가 많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3차 상승까지 마무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가의 하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겠지만 또 하신 분에 따라 다 이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큰 흐름 자체가 이런 LG이노텍이나 이런 것도 큰 흐름 대세에서는 기간을 조정받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 목표가는 지금보다는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고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좋던 추세가 지금 살짝 꺾여 있다. 그래서 네. 조금 기간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측면이고요. 손절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이 정도면? 뭐 가는 게 많겠네. 손절을 한번 좀 반등한다 하면은 네. 한번 손절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말이죠. 3421번님께서 LG 디스플레이 31,500원에 90% 비중 엄청 많이 들고 계신데 자사주 양도라는 말은 호재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호재입니까 이거? 자사주 양도라는 말 자체를 이제 호재다 악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사주 양도가 이제 왜 일어나는지, 혹은 뭐 어떤 투자 주체한테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양도라는 말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기타 이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의 패널 생산 설비를 이제 양도하겠다는 소식은 이달 초에 있었거든요. 뭐 요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는데, 요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양도 금액이 300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그 기업 규모 대비해서는 아주 미미하죠. 별다른 영향이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종목은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약한 게 기관과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금 시장 트렌드라는 게 있죠. 결국 성장주,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로 빠른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물론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가 강합니다만 그동안 중소형 성장주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종목이. 그렇다 보니까 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빠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끝나지 않았고 추세 자체도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제대로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매도하기도 애매한 가격인 게 좀 많이 빠졌어요. 최고가가 39,000원 대비해서 지금 3만원이니까 고점 대비 25%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이제 29,000원에서 3만원대는 지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큰 게 약간 부담이 됩니다. 90% 정도인데 그래도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니까 뭐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보다는 그냥 전량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정도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1,500원이시니까 매수가에서 매수가 조금 위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가 반등해도 빠르고 큰 반등은 아닐 것 같아요. 반등해도 갈 수 있는 폭이 32,000원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 노리면서 뭐 매수가 정도 이상에서 빠져나온다, 그 정도 생각만 가져가신다면 잘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손절가 이탈 안 할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게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손절가 설정이라면 29,000원 설정하고 목표가는 32,000원, 비중 크시지만 일단 전량 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량 보유로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장기환 부장의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먼저 그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경보제약 보겠습니다. 네. 경보제약도 역시 이제 API 원료의약품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 CMO를 한다든가, 그리고 몇 가지 이런 새로운 물질을 신약 개발 회사하고 같이 해서 공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갔을 때 당연히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그런 회사들을 갖다 API라고 일반적으로 통솔을 하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갖춘다든가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은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그 API라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데가 올해 전체적으로 약간 수그러졌을 때 이 3분기에는 이 회사가 좀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강점을 가진 것은 세파계 항생제 관련한 API가 좀 두드러진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최근 들어서 한 번도 주가가 못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은 눌림목을 계속 형성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그 흐름 자체가 우상향을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 분명히 상승한다.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 아니겠느냐 봐서 저는 매수 타임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자, 화장품 중에서 몇 개 특색 있게 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잘 갔고, 과거에는 한국콜마. 그러니까 원료 ODM이냐 아니면은 브랜드를 갖고 하는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판매를 잘하는 어떤 회사냐 이렇게 했을 때 이참불은 그 지난번에 이츠스킨 그러니까 달팽이 화장품으로 유명한 이츠스킨 그리고 한불 화장품하고 합병을 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해 보는 게 뭐냐면은 8년 전부터 이제 이츠스킨에서 달팽이 크림을 판매했는데 이게 스테디셀러에 등재됐어요. 그게 뭐냐면 6초 내지 6초마다 거의 하나씩 팔린다. 이렇게 보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 이제 품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효자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사드로 인해서 올해 2017년도는 안 좋았지만 2018년도부터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을 하고 과거보다도 나은 그런 영업 마케팅이나 아니면 실적도 2018년도에는 가능한 그런 회사로 한번 숨어 있으면서 과거에 안 움직이고 최근 들어서 물량 조정만 받고 나면은 한 보름 정도 조정받겠죠. 그럼 그 이상만 받고 나면은 한번 내년에는 내년 초에 그리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주목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DIC인데요. 요것도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최저가죠. 최저가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살펴보실 게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회사에 기어박스를 부품 공급하고 있다. 올해 230억, 내년 490억 납품을 하죠. 그리고 중국의 진리자동차라는 데가 있는데 현대 기아차에서 떨어진 것을 진리자동차에서 판매를 상세를 하는데 그 판매 증가 속도가 한 30%, 50%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결된 재무제표 구조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12월 달이죠. 지지난주에 대구에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 전기 자동차를 전시했습니다.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현대자동차 포터를 갖다가 개조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택배형 자동차로다가 내년부터 판매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잘 만들어 갖고 이 효과 자체가 아주 내년에는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그 뉴스 자체가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뉴스가 서서히 가시화될 때는 한 30, 40%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서 바닥을 길 때 서서히 매수를 저점으로 해 가시면은 한번 몇 개월 후에 한 1, 2개월 후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가로 저는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뉴트리 바이오텍입니다. 요거는 그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최고로 국내에서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의 자회사입니다. 코스맥스는 우리가 화장품 ODM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색조나 이런 쪽에서 유명한데 이 역시 그 이천의 공장을 갖고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 공장이 국내에서 최대로 돼 있고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으면서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은 다이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판매하는 것도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아메라든가 뭐 이런 회사에 이제 판매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이마트라든가 뭐 롯데마트라든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OEM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그런 데를 통해서 이마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노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노령화가 증가되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시장이 엄청 크게 확대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 주가도 바닥이지만 이런 회사가 바로 미래에는 또 가치를 받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2018년도 초부터는 분명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지금 현재 재무구조도 좋고 수익 구조도 좋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충분히 가능성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최근 들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그 인공지능, 우리의 피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공지능이 바로 가온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가진이라고 많이 선전도 하고 K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접하고 있는 그런 셋톱박스 관련된 그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 회사가 바로 이 가온미디어인데 이 판매가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일정 정도 비중을 안 차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30%, 40%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이 회사의 실적과 그리고 미래의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단기 급등했지만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2차 상승의 어떤 흐름을 1차 상승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 제가 눈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옆으로 길 때 저점으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셨다가 한번 요 종목도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미디어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6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으로 조선주죠.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최근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도 완만하게 좀 반등하는 흐름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습니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BDI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구간이고요. 조선에 대한 선박 건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좀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플랜트 산업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주 업황이 지금 뭐 본격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워낙에 빠졌고 너무 힘든 시절을 거쳤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 악재, 그리고 빅베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저점 부근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약간 흔들리면서 고가주의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낙폭과대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들 중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수급이 좋은 종목,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내년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중공업은 조선 3사 중에서도 그 수주 목표치를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 3사 대비해서 매력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내년부터 LNG 설비 관련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완만하게 꾸준한 우상향 추세 보여주는 부분 긍정적이고요.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입니다. 지주회사 LG,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지루한 움직임이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흐름 긍정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또 한번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약간 눌려가는 과정이지만 오늘도 1%대 반등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인 루셈의 지분 68%를 LB세미콘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양수도 규모가 한 7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부가가치가 좀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그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LG로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딱히 나쁘지 않은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주요 자회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 내년까지 호실적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LG그룹의 보유지분 가치가 20조 원 이상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있다 말씀드렸고요. LG는 단연 이제 외국인 수급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한 1년, 2년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84,000원 전략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국내 담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정말 11월부터 쉼없이 달려왔어요. 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릴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달려왔다가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좀 재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차트상으로 볼 때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달릴 수 없어요. 빠르게 달린 흐름 뒤에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을 받고 지지를 보였던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밟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도 당연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권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홀딩하면서 추세적인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익절가는 11만 5천 원 전략 설정해 드렸고요. 이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KTNG 같은 경우에는 담배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도 계속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도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주가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대 하락 마감이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수급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20일 이평선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반등을 기대하고 좀 홀딩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매도하도록 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지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알려진 대로 그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재개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관광객이 일부 허용되면서 또 8년 만에 완전히 재개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 하나풀이의 자유여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또 엔화로 일본 사업의 성장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본 법인의 고객 비중은 한국인 6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기여도가 높다라는 부분 모멘텀이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목표가 12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홀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재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과 함께 성장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삼성 SDS의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받은 부분은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 외국인 수급 꺾이지 않았고요. 18만 8천 원 저가 찍고 재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20만 원 돌파를 다시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에 대한 목표가 전략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가봤고요.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95번님께서 KH바텍 12,0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 50% 매도 타이밍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장기화 부장님 매도 타이밍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움직이고 있죠. 실적이 그동안에 안 좋아서 좀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원가에 대한 하락 압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회사가 좀 과거엔 좋았는데 지금은 어려웠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렇게 그런 그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청하고 이런 회사들이 항상 겪는 그런 과정성이 하나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가면은 한번 그냥 팔고 추세 흐름을 따라서 한번 이 바이오나 아니면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추세대로 움직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크게 사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하락을 해서 손해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조만간에 반등을 하니까 그때 잘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종목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짧게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72번님께서 위메이드 43,500원에 비중 20% 2년을 넘게 보유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정말 장기 투자인데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떨까요? 네, 위메이드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가팔라졌다가 18,000원 찍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손실폭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으셨는데요. 이 종목이 추세상으로 보시면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은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상승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손실폭을 조금 더 줄여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한 42,000원 정도 1차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매수가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고요. 여기서 손절가를 정한다면 3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000원 깨면 일단 매도합니다.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8,000원 요것만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좋은 대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시 26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견지수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키웠습니다. 상승폭을 2495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거래일 만의 상승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고 일단은 2500선 부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247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이내 낙폭 모두 회복을 했고요. 2495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고 이대로 끝나면 오늘 고점 마감하는 일중 흐름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수급 주체 한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1시간 만에 400억 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이제 829억 원까지 외국인 순 매수하고요. 지난주 내내 매도하던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에 동참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은 오늘도 사준다라는 부분. 1141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가 875억 원, 투신이 186억 원, 연기금이 348억 원 각각 순 매수합니다. 개인은 2122억 원, 매도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개인 주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보합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 바닥을 틀었습니다. 255만 8천원대 0.63% 상승 마감이고요. SK하이닉스는 2%대까지 상승 흐름 더 키웠습니다. 7만 9천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도 16만원 다시 회복을 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LG화학은 41만 7천원 5천원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전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보여주고 특히나 포스코가 상승폭이 꽤 큽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자동차주들이 오늘 조금은 고전을 하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1,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6만 7,500원대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81포인트대 거래가 됩니다. 0.8%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780선은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787포인트대부터 쭉 빠져내려오는 주가가 77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780선 회복하면서 그리고 781 정도의 78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1117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447억 원 매도 가운데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고에 연기금이 314억 원 순매도합니다. 외국인은 548억 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2%, 4.45%씩 각각 빠집니다. 낙폭이 꽤 크고요. 신라젠과 CJNM 각각 약보합권입니다. 티슈진이 오늘 4, 5% 정도로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종가 마감은 4.5% 하락한 52,600원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로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하락하는데 하락폭들이 바이로메드가 1.89%, 로엔이 1.27%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지금 27,050원에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5.66%나 급등 마감입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용 때문에 많이 올라가네요.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장기환 부장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정말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한 거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옆으로 횡보를 하고 지켜주면은 다른 거가 가기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뭐 큰 대장주들이 밀렸을 때는 시장의 그 불안감을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 자체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오늘 이제 부식시키는 이런 장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그 이슈되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줄기세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왔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장세를 대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데도 상한가 치고 막 그러죠.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성이 있다라면 금방 몰려서 뭐 3, 4분 만에 상한가까지도 치우는 그런 30%까지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장이다. 그것이
돌이켜보면 아주 시장이 건실하고 좀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많이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는 거고 연말 되면은 그동안의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매물은 좀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고 반면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또 매수해야 되는 12월 28일까지 매수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죠. 그런 부분 27일까지 매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서로의 뭐 매수 매도가 돼서 장은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지금 추세가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재료가 있는 것으로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하기 때문에 장세가 급락만 안 하고 멈춰 있을 때는 이런 호재성, 테마성으로 장세를 이끌고 가는 것도 역시 좋은 투자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는 옆에 소외돼 있으면 아무리 장세가 좋아도 안 가기 때문에 결국 3, 4일 올라가고 뭐 한 달, 3개월 이렇게 조정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쪽에서 참여해갖고 그런 어떤 급등락을 한번 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느 때보다 또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명히 거래량이 상투하고 급등하면은 그것은 단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실 때는 진짜 철저하게 선별 그리고 선별 대응 이런 부분을 확실히 내 이 종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팔고 나온다 과감하게 손절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까지 회복을 단숨에 했습니다. 1% 넘게 종가에 상승을 했는데요. 2,501.67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0.67% 내렸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782.4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떨까요? 2원 30전 올라가면서 1,088원 70전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이 파미셀 종목 지금 79.04%의 상승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기환 부장의 차바이오텍 67.28%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KMW 54.6% 상승입니다. 자, 장기환 부장의 코아스템 역시 54.44% 올라가고요.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제넥신 종목 45.21%의 상승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 푸신 거죠? 예, 방송하기 전에. 예. 목을 좀 열심히 푸시는 것 같은데 이제 KMW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기분 좋게 지금 수익률이 50% 정도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기후톤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 일단은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 조정이 오면은 진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켜보셨으면 하는 이제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KMW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나름 보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 일단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G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확대감이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 작년에 한번 1년 전 정도에 이제 큰 상승이 오고 그다음에 조정이 왔었는데 이 조정 시를 이제 기회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에 거래량이 발생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상승 흐름을 보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죠. 이제 5G 시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또 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광 케이블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또 중국이 또 주파수 선점을 통해서 5G를 키워나가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KMW 자체로만 보면 이제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구조적인 매출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과 일본 향의 어떤 무선 통신 장치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근간이 되고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그런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KMW의 어떤 지금의 어떤 성장세는 앞으로도 내년도까지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MW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기 연습하신 거 아니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개인기 연습하신 거 아니죠? 재밌는 소리가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잘 들렸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사실 그 종목이 상승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장기한 부장님 급등 종목 참 많습니다. 이게 장기한 부장님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파미셀, 차바이오텍, 코아스템 사실 이게 한 석 달 전부터 저희한테 줄기세포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사상 최저가부터 우리가 이것을 거의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풀린 게 몇백조짜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 반응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규제가 분명히 풀렸는데 그때는 줄기세포 가는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4차 혁명 규제 개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그 흐름이 됐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가던 것이 지금 폭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싼 가게 샀다가 이렇게 폭발할 때 팔고 나오면은 진짜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한 1, 2천 주만 사도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잘못 사갖고 거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팔아먹냐고 하소연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흐름이었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동안에 2년, 3년의 그런 조정기를 거치고 바닥을 그리고 최저가를 치고 최소한 3개월 정도 또 조정기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분명히 폭발한 거지 하루아침에 가격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줄기세포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누구나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맞을 거냐,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치료제를 사서 맞을 것이냐 아니면 줄기세포를 치료할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그 성체 줄기세포를 빼서 병원에서 배양을 해서 그리고 나에게 직접 넣으면은 그게 최고의 줄기세포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에 직접 주사, 그리고 몸 전체가 안 좋으면은 정맥 주사 이렇게 넣는 거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는 뭐냐면은 내 그 성체 줄기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그걸 또 나름대로 특화를 시켜서 어디 뭐 이름을 적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은 뭐 그런 이슈는 전혀 안 나오는데 세포수 우리 몸에 막 몇백 조 개의 세포가 있겠죠. 세포수가 5천 개냐 5만 개냐 5억 개냐 어떤 이 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고 배양 기간이 엄청 오래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만 1, 2년 지나게 되면 그런 거 갖고 또 논의가 엄청 또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은 제약 약품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당뇨병 이렇게 치료하듯이 자가 치료하듯이 나의 그 줄기세포 치료도 내가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도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한 10년 정도 후에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다 많은 회사들이 매진하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아스템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차바이오텍, 코아스템, 뭐 파미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부의 규제 때문에 어떤 하나를 다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이제 피해갖고 희귀병에 대해서 어떤 그 치료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피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만큼 속도가 더디고 줄기세포 시장의 발전이 더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규제를 딱 해서 원칙을 정해줘야 돼요. 뭐 환경부다 보건복지부다 서로가 또 이거 밀고 있고 나의 소관부서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현재 그 네이처셀도 많이 올라갔죠.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줄기세포를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매년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에서 한 400억
300억 정도가 일본 내지 중국으로 해외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내에서 맞아도 되는데 줄기세포로 치료를 해도 아무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정해주질 않고 그리고 정부나 이런 거에서 정해주질 않기 때문에 뭐 많은 그런 혼란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기를 좀 더 정부가 규제 개혁을 딱 해서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1차 상승을 한 거죠. 또 조정을 한 보름 내지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조정받고 난 다음에 또 한 3개월 내지 한 보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조정을 받습니다. 받고 나면은 그 위에 또 하나가 풀렸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업종에 대한 자세한 테마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과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화요일장을 맞이해 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한 달간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저는 이제 봅니다. 12월 말까지 이제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연초에는 또 전체적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 달 조정 기간이다. 그러면은 조정 기간이 지난번에 많이 밀렸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르내림을 지속할 때 큰 흐름의 등락이 좀 일정 정도 안정됐을 때 역시 개별적으로는 아주 급등락하는 것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시장의 에너지가 살아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자금
이름들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글루다 이게 몰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한 몇 분 만에 상한가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달에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M&A 관련된 재료도 하나가 재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줄기세포가 먼저 갔는데 간 거보다는 또 내가 또 줄기세포주더라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회사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잠깐 갔다 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던 게 이번에 어떠면은 파는 전략.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아까 이제 방금 서울대도 말씀드렸지만 5G를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정책, 로봇이라든가 의료라든가 5G라든가 인공지능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역시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동안에 빚을 못 갔던 종목들이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뭐 한 몇백 프로 갔던 것들 이런 것이 어떠한 그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우리 인터플렉스 같은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잘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가 인터플렉스죠. 그동안 적자가 막 4, 500억 됐는데도 미래에 한 500억, 1000억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했는데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아이폰과 같은 그런 악재를 만났을 때 하중가까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있듯이 어떤 급등한 것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역시 바닥친 것은 어떤 조금만 얘기를 해도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 그러면은 그럼 네가 한번 그럼 종목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신약 관련해서 제가 항암제 관련해서 API라고 하는 그 SD팜은 이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관련해서 아주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충분하고요. 또 하나 DIC 이것도 바닥입니다. 완전 뭐 거의 최저가인데 이렇게 이 최저가 있을 때 한번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로서 분명히 12월 달, 1월 달에 매스컴을 많이 탑니다. 그럴 때 조그만 틈이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글로 몰려갔을 때 여러분들께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거꾸로 미리 선점을 해서 나중에 그런 좋은 재료에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 DIC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